첫 번째 달려보죠. 빠른 손놀림으로 후다닥.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액세서리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요. 물건을 저렇게 쭉쭉. 자, 또 다른 진열대 가서도 물건을 역시 쭉쭉. 막 좋습니다. 자, 주머니에 쓱 넣고 먹튀를 해요. 도둑 맞은 걸 알게 된 사장님, 경찰에 신고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가게에 가서도 저 짓을 하네. 자, 경찰이 지금 막 출동을 하고 있는데 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점원들이 쫓아가는데도 안 돼요. 자, 하지만 경찰은 달랐습니다. 점점 저 도둑과 거리를 좁히더니 결국 잡았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손놀림으로 많이도 훔쳤다고요? 네, 서울 중구의 액세서리 가게였는데요. 한 남성이 쇼핑하는 척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각종 액세서리를 훔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일대를 뒤지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피해 사장님의 또 다른 매장에 가서 또 절도를 했고요. 그곳 직원들이 남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위치를 공유하면서 결국 붙잡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묘기 부리다가 쾅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신호받고 잘 가는 저 오토바이. 자, 그중에 한 대가 갑자기 붕 앞바퀴를 뜨는데 윌리 기술을 시전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쾅 오토바이가 굴러가더니 쾅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자, 그 불길을 피하려다가 다른 오토바이들도 아이고 세상에 불을 넘어졌어요. 자, 백 변호사님, 이거 거의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영화 촬영 중이었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싫어합니다. 진짜. 그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앞 도로로 좀 추정이 되는 곳인데 저 오토바이 4대 정도가 신호를 받고 3차로에 동시에 출발하다가 두 번째 정도 되는 오토바이가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앞바퀴를 드는 묘기, 윌리를 묘기라는 표현보다 정말 철없는 장난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저걸 들다가 저 보면 가끔 도로 파인 곳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보수해 놓은 곳이 약간 울퉁불퉁했나 봐요. 근데 그 포토를 파손된 것을 메꿔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저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오토바이는 굴러서 어떤 이 비석 같은 데 부딪혀서 폭발을 하고 그 폭발을 한 그 화염 속을 지나가는 또 오토바이가 그 화염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저 사고를 당한 저 2명이 생명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단독 사고가 났으니까 그분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아까 저 도로 다른 차량들도 달릴 수 있는 도로였고 뒤에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 저 운전자는 뭐 같이 있는 동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화염에 쌓여서 넘어지고 옆에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데 아까 윌리라고 그랬죠. 자동차 오토바이 밖에 딱 들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포토가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저런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전무님 사로잡은 귀여운 딸입니다. 자, 회사 야유회 문제로 한 직장인의 자녀가 그 아빠 다니는 회사 전무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그 실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세요?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오빠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게 해줘? 네. 야, 그러면은 벼라가 가면 되겠네. 그래요? 벼라가 가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아빠! 왜? 전무님이 아빠한테 말했잖아. 그래서 갈 수 있잖아. 감사하다고 내가 또 전화할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래,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이야, 진짜 야 저래서 정말 딸딸 하나 봅니다 아빠들이. 자 하지만 박 변호사님, 네. 혹시 저 아빠 통화 다음 날 심할서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조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야유회를 가는데 이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4명을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 남편이 오빠 한 박 명만 변호사님, 네. 저 왼쪽이 방금 그 전무님. 전무님이시고 지금 그 전무님. 예. 야. 오른쪽이 금방 나왔던 오른쪽이 이제 주인공 딸, 딸 주인공. 11살짜리 와, 딸인데 야. 그래서 오빠 아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이 딸, 11살짜리 딸이 별아라고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안 된다. 한 명만 데리고 간다 하니까 이 별아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아빠 휴대전화 번호에 그 저장됐던 예. 뭐 전무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차장 뭐 연락처를 나중에 암기를 해서 세상에. 공책에 적은 다음에 밤에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와. 그 전화를 해서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저런 전화를 받은 전무님이라면 당연히 그래 오빠도 못 오게 할게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너도 와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지금 같이 갔어요 지금. 네, 가서 이제 야외에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 딸이 참 똑똑하다고 할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크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딸 같아요. 네. 자, 승현님, 네네. 진짜 우리 뭐 박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은 일단 뭐 약간 개인 사업자니까 네네. 그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 우리 승현님이잖아요. 네네. 승현님 또 그 회사에서 되게 직급이 높으시잖아. 자, 그런데 너는 정말 아니고. 막 갓 들어온 예. 연구원이 예. 그 연구원의 자녀가 네. 이 승현님 딱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차 보낼 것 같은데요. 제 차 보내서 빨리 딱 시작합시다. 아니 저는 좀 진솔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정말로 아니 이게 얼마나 예뻐요. 아이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늘같이 맑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아이 마지막에 그 네 얼마나 좋았던 그 목소리 저는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무님 저도 전무님 하신 판단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아니 의자를 왜?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저렇게 담배를 피면서 걷더니 저것도 안 돼요. 자,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봅니다. 자, 그러더니 착석. 잠깐 앉아서 쉬더니 자, 주변을 한번 쑥 둘러봐요. 그러더니 담배 다 폈는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의자는 왜? 그거 왜? 아이고. 왜긴 왜야 내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하듯 의자를 저렇게 들고 튀었습니다. 자, 진짜 별의별 걸 다 훔쳐가는구나 진짜. 대한민국에 의자 없어서 못 앉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4시 40분쯤이었는데 저기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가게 앞입니다. 이 의자는 사장님이 손님들 대기하거나 잠깐 쉴 때 앉으라고 둔 의자인데 한 남성이 담배 피우면서 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더니요. 다른 사람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저 의자를 들고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일도 처음이고 비싼 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비슷한 피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결혼식에 장구 부대 출동. 결혼식 현장 영상인데요. 잠깐 만나보시죠. 자 어느 결혼식장입니다. 신랑 신부 앞에 두고 둥둥덕쿵덕 신명난 장구 공연. 마치 아이돌 그룹의 칼 군무를 보듯 아싸 가오리. 자 흐트러짐 하나 없는데요. 자 중심에서 장구를 치고 있는 저 한복 곱게 입고 장구 치시는 저분 바로 신랑의 어머니, 신부에겐 시어머니. 자 잔잔했던 식장 분위기에 순식간에 시끌벅적. 하객들도 신기한지 휴대폰으로 저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자, 이자연 기자. 만약 결혼식에서 내 시어머니가 저러면 어떻게 한다? 자,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 흥이 나긴 하지만요. 또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저러시면 나중에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회사에서 자연이 결혼식 하면 그 장구친 결혼식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일 것 같긴 해요. 결혼식장에서 장구로 공연하는 것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그 장구 치는 그 센터에서 저 장구 팀을 진두지휘하는 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지금 제가 만약에 저기서도 신기해서 지금 휴대폰을 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SNS에 친오빠 결혼식에서 우리 엄마가 장구 쳤다 이러면서 저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뭐 보통 예상치 못할 그런 장면이긴 한데 저는 근데 굉장히 신선해 보기 좋네요. 좋아요. 예. 아니 지금 그 신부의 뒷모습을 봐도 신부도 막 좋아서 이렇게 막 어깨를 들썩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정말 호탕하신 시어머니 또 어머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내와 쇼핑할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또? 그 쇼핑하다 아내랑 싸웠다는 남편 사연인데요. 일단 연애 때부터 아내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을 다 따져보고 또 혜택이 다른 여러 가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고 이런 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었는데 연애 때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아내가 주섬주섬 온갖 카드를 다 꺼내더니 적립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이 카드로는 이만큼 분할 결제해 주시고요. 이 카드로 나머지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남편이 사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시선도 느껴지고 해서 적당히 좀 하고 결제하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장바구니 들고 차로 오고 나서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왜 그렇게 무안을 주는 거냐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좀 한 번에 결제하면 안 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따졌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이젠 진짜 좀 적당히 좀 하자. 너 아까 계산대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얼마나 눈에서 레이저 쐈는지 알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너 왜 이렇게 좀스럽게 구니? 동그라미. 야, 이거 백 변호사님 오늘 간만에 수요일 나오셔가지고 이제 감당이 되시겠어요? 지금 살에 들렸어. 야, 평소 안 하던 짓 하시면 그렇게 돼요.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성문이 오빠. 이제 너 슬슬 권태기가 오는 거니? 연애 때는 카드 포인트 챙기는 모습이 예쁘다며. 야,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니 네가 벌어다 주는 게 쥐꼬리니까 그러지. 아유, 내 팔자야.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X. 그러니까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승현님부터. 아니 뭐 이건 나의 권리 아닌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안 해주는 걸 해달라는 건 민폐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 쌓고 싶은 분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 하는 거 그렇게 눈치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가능하고 저는 백 변호사님 우리 재수 씨한테 굉장히 큰 어떤 그 돈을 전달해 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재수 씨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옆에 뒤에 있는 그 다른 어떤 손님들 앞에서 무안을 준 게 가장 결정적인 어떤 흠이다. 일단 따지더라도 같이 있을 때 아주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들을 있을 때는 항상 그 자신의 배우자, 오늘 여자 남자 공이 똑같습니다. 같은 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라든지 그거를 반영시켰을 때 그때 지금 아내분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 잘못.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편 성격이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시간 끄는 거 자체 싫어요. 정말. 그래서 실제 실제 다 회사 상술이거든요. 저는 사모님이랑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이 남편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그 남편이 했던 그 마지막 그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기대됩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남편의 그 무안준 행동은 좀 사족은 붙이지 잘못했는데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뭐 승현님이 이거 다른 사람도 포인트 쌓고 뒤에 있는 분들이 눈치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한 카드가 아니라 여러 카드 돌려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고 하면 특히 줄긴 마트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민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 하나하나 챙기는 건 그거는 본인에게는 조금의 그 아끼는 무게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큰 민폐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와이프가 좀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뭐 행동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아내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러브줄러블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알뜰한 똑순이 와이프 둔 걸 고맙게 생각해라 하셨고요. 화이트베어님, 카드 몇 개 꺼내는데 무슨 몇십 분이라도 걸리나요? 이상한 남편이다 하셨습니다. 흑진주님도 포인트 못 찾아 먹는 것도 많은데 칭찬은 못할 망정 무한 주는 건 좀 아니다 하셨는데 또 윤은희님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산대 사람들 길게 늘어져 있으면 뒷사람들이랑 또 캐시업은 개짜증 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읽어버린 다음에 나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말씀 알겠습니다.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실수록 더 손해만 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